네,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승패를 결정짓는 한방을 노려봅니다.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.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김석환 선임연구원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.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지난 주말에 고용이 발표됐고요. 네.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있고 또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많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최근에 금리 변동성이 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.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? 일단은 실제 최근에 이제 금리 변동성이 커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. 실제 이제 3월달 은행 사태 이후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브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무브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최근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여전히 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.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만 좀 놓고 보면 실제 3월 초만 하더라도 이 해당 2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5%가 넘어가는 시점이었고요. 이제 이 말인즉슨 연준의 긴축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들어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은행 사태 이후에 이게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대략 한 4%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지난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. 예.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쵸. 구인 건수라든지 뭐 ADP에서 민간 조사기관이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취업자 수라든지 같이 이제 ISM 서비스업도 발표가 됐었고요. 네. 근데 해당 지표들이 대부분 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제 국채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폭을 보이실 거예요. 근데 맞아요. 저게 네. 한 번씩 떨어지는 폭이 대략 한 15bp 정도. 그러니까 0.15%포인트씩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지난주 3일 동안에 거의 한 50bp 가까이 2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역대급 변동성이긴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을 크게 뭐 상회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럼에도 나왔죠. 불구하고 고용이 이제 견고하구나라는 이제 이런 반영이 되면서 네네. 실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금 한 15bp 정도 오르면서 일단은 4%대를 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말인즉슨 실제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과 그렇죠. 또는 기대가 네. 상당히 교차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가 빠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경기에 대한 불안이 좀 더 크다.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은 자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좀 더 시장에서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금리의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흐름을 결국에는 시장이 좀 불안하다, 경기 불안에 좀 떨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용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.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. 네. 확실히 고용이 줄긴 주는데 앞으로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질지 여전히 좀 뭐 23만 6천 건인가요?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뭐 저는 일단 고용이 둔화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네네.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좀 속도가 붙게 된다라고 하면 그 속도 자체가 매우 가파라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상당히 타이트한 미국의 고용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더 좀 속도감이 약간 좀 느슨하게 그렇죠. 네, 진행이 되는 걸 원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타난 지표들을 좀 보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지난주에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, 즉 졸취에서 보면 저희가 그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 여건이 어떠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지금 보시면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작년 중반만 하더라도 거의 실직자 한 명당 2개까지 가 있던 게 지금은 1.67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 말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21년부터 22년 넘어오는 시점에서 계속 노동시장이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 중에 뭐였냐면 노동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. 그런데
최근 들어서는 이게 역전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지금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 꼬리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예.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건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거죠.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움직임을 좀 더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주간 단위로 새롭게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아직까지 여전히 20만 건 내외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가 향후에 얼마만큼 빨라지는지 올라가는 폭이 빨라지는지를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데이터베이스예요. 그런데 민간단에서도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ADP라고 하는 것 외에도 지금 기업들의 전체적인 정리 해고와 관련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거 하는 기관이 있는데 예. 여기에서도 월간 단위로 얼마만큼 많은 구직자들이 이제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개월 단위로 이제 평균 분기별로 이제 평균을 낸 거거든요. 자 한번 보시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번 1분기가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그러네요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일단 정리해고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뒤따라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실 게 이 정리해고 건수가 증가하는 폭이 빨라지죠. 예. 빨라지게 되면 실업률을 덩달아서 상당히 좀 그렇겠네요.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다.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시면 약간 아이러니한 게 네. 분명히 정리해고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예. 보이고 있거든요. 근데 실업률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에요. 왜 그런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시간이 것처럼 좀 필요한 약간 거죠. 이제 예. 그 노동 시장의 수급 여건이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역전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 빠르면은 2, 3개월 내, 뭐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재차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것 같고요. 실제 뭐 파월 의장도 그랬고요. 뭐 연준이라든지 또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에 가면 뭐 실업률이 대략 4% 중반까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 실업률이 3.5%이니까 지금 시장이라든지 또 연준 베이스로 본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뭐 기본적으로 한 1%포인트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실업률이 늘어나기를 바랐던 그런 기업들이 좀 생생히 돋아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또 시장이 좀 바뀌었거든요.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걸 또 경기 둔화로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영 여부를 우리가 좀 가만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물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CPI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5%대 다들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. 5% 초반? 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. 흐름상으로는. 네네.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제 3월 말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한번 흐름을 보면 실제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. 그 당월에 그 3월에 당월에 그 잠정치 물가를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그 2월에 확정치를 발표하거든요. 예. 근데 유럽 주요 국가들 또 이제 유로존 전체적으로 물가 흐름을 한번 보니 일단 헤드라인, 그러니까 식품이나 에너지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항목을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게 아니라 아주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런데 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즉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. 예. 아마도 미국 이번에 발표되는 그 3월 물가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렇군요. 지금 보시다시피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%였는데 5.2%로 0.8%포인트, 네. 0.8%포인트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보면 지난달에 5.5%였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0.6%로 올라갈 걸로 그러네요. 예상을 좀 하고 예. 있고요. 다음 자료는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 대비 기준으로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헤드라인이나 근원 CPI 모두 시장 예상보다는 0.1%포인트씩 좀 더 높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입니다. 다음 달을 좀 보시면 오히려 물가가 더 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. 같고요. 네. 여기에 좀 자극하는 요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유가인 것 같고요. 예. 이미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오펙에서도 계속해서 감사 조치를 좀
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어떤 추이를 좀 보이는지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는 전년 대비 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. 여기서 좀 더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네요.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실제 이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도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소비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 동향에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매달 발표되는 중고차 가격이에요. 지금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가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계속 전월 대비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시점이고 네. 지난해 12월부터는 오히려 전월 대비 올라오네요. 플러스로 돌아서는 예.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월요일 날 발표된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보면 지난달에 4.2%까지 떨어졌던 게 이게 지금 4.7%로 다시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이제 미시건대에서 발표되는 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물가가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셨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또 혹시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만 짚어주시죠. 일단 실적이 이번 주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이제 네네.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저는 대형 은행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중소형 은행들의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좀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아마 뭐 5월 첫째 주까지 보면 S&P 500 기업들의 거의 한 87% 정도가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좀 보이긴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최근에 엊그저께 애플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네네. 맥북 판매가 전년 대비 40%나 감소를 했고 예. 실제 애플이 보통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5월 달로 실적 발표를 좀 미뤘습니다.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연초에 차량 가격, 연말 연시에 차량 가격을 좀 인하를 했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최근 다시 또 내리는 그쵸.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네네네.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방 수요에 대한 분명히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전체적으로는 S&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 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7% 정도 하향 조정될 걸로 일단 컨센서스는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뭐 관행적으로는 실적 시즌 전에 좀 추정치가 좀 하락을 했다가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실적 대비 추정치 대비 좀 더 잘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기 그렇죠. 때문에 예.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3월 달에 발생했던 이제 은행 사태에 대한 그런 여파들이 분명히 기업들이 느끼고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. 그런 반영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상치 상회라는 글자를 참 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좀 볼 수 있을지 과연 상회를 한다고 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